뭐라고 드디어 미녀와 순정남 결말이 나왔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기다린 충격적인 미녀와 순정남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엔딩이 포함된 내용으로 결말 절대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고필승, 그 아이에게 이 집안을 넘길 셈이야. 공진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진은 단지치지 않고 말했어요. 고모님, 공진단은 정말 아니에요. 공진단을 회사 대표로 임명했다는 저뿐만 아니라 고모님도 피눈물 흘리실 겁니다. 제가 아니면 이 집안이 모두 망하게 되면 고모님도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못하세요. 우리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현명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소리만 지르는 거 그만하시고요. 공진단이 화를 억누르면서 말했지만 공대 수업은 몸을 파르르 떨면서 비틀거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내가 이 집안을 내 핏줄도 아닌 수연이 걔가 어디 딴 데서 낳아온 아이에게 넘기려고 하다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공대 수업이 아예 이해가 안 간 것은 아니었지만 공진단은 이 집안을 위해서라도 고필승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확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굳혔어요. 고모님, 공진단 그 아이, 그 성격으로는 이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고집을 좀 내려놔 주세요. 우리 집안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려면 공진단이 아닌 고필승이 중요시 여기는 게 맞아요. 공대근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침 두 사람에게 찾아온 홍교는 대수기 공진단의 힘이 되어주는 것에 자기도 힘을 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공대 수업 나가 가출까지 하면 결국 공진이 자신의 뜻을 굽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야 만 것인데요. 홍혜교는 공진이 자리를 비우자 공대에 몰래 속삭이면서 말을 하길, 고모님,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좀 더 세게 나가시면 어떨까요? 정말 공씨 집안의 혈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가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러자 대수기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봤어요. 나더러 지금 가출을 하라고? 그러자 홍혜교가 애교 있게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고모님, 진짜 가출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최고급 호텔 예약해 놓으시고 이왕 밖에 나온 거 멀리 휴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호텔에서 푹 쉬시다 오시라는 거죠. 그동안 집에서 제가 공진택 떨어져 있는 고모님이 집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낼 생각인 거냐고 엄청 뭐라고 한번 해놓을게요. 원래 말보다 행동이 더 잘 먹힌다 그요. 그렇게 홍혜교에게 설득당한 공대숙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휴가나 다녀올 겸 꼴 보기 싫은 수연이랑 공진택도 안 볼 수 있어 차라리 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온갖 횡령은 다 하고 있는 공진단은 회사 돈으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온갖 산의 진미가 담긴 진수성찬을 내오는 식당으로 다 예약을 해놓았고 공대수는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공대숙으로 인해 공진단의 회사 돈 횡령 혐의가 더 노출되고 두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신난 공대숙은 공진단이 받은 카드로 명품 쇼핑까지 일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공진단을 밀어주고 있고 공진단이 회사의 대표를 역임하게 되면 자신의 공이 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쯤은 써도 된다고 생각했죠. 평소 공진단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맨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비서는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씩 긁히는 회사 법인카드의 내역을 보고는 놀라서 공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가 법인카드로 호텔을 예약하고 명품을 쇼핑하면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글쎄, 그 카드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데? 그때 비서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사실 공진단 씨입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인 공진이 공진단을 불러서 크게 혼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이야? 그동안 그렇게 알아차리게 이야기했으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을 쓰다니 제 정신이야. 공진단은 고모님이 이렇게까지 통 크게 회사 카드를 사용하고 다닐 줄은 몰랐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자신에게도 아주 크게 불똥이 튄다는 게 예상됐다. 고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쯤 되면 고모님을 손절하고 자기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공진단은 또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카드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도난당한 카드이고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은 제 카드를 훔쳐간 겁니다. 공진단의 이야기를 듣는 공진은 공진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이라도 카드 도난 신고를 하고 카드를 훔친 사람을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카드를 긁고 있던 공댁은 그만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공댁은 억울하다고 울면서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공진단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만 절도 현행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신분 조회를 위해서 5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은 공대 수계 지문이 과거 등록된 공대 수계 지문과 불일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공조를 해서 신분 조회를 해도 미국과 한국 그 어느 곳에서도 공대 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죠. 당신 누구입니까? 진짜 공대 숙는 어디 있는 겁니까? 형사는 과거 미국에서 진짜 공대 수기가 행방불명되어 실종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받고서는 이 여자가 진짜 공대를 죽이고 공대의 신분을 사칭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사실을 공진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 버리고 미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공대숙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 저는 당장 먹고 살 일부터 막막해집니다. 아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대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아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은 형이 100년, 200년이 그래요. 우리나라랑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공대가 무릎을 꿇으면서 매달렸고 형사의 전화를 받고 온 공진은 모든 진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님이 진짜 내 고모님이 아니었어요? 신현이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필승이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나 막말을 하시던 고모님이 가짜 고모님인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고모님도 아니죠. 당신 누구십니까? 진짜 내 고모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던 중 뒤늦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홍혜교는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난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고모님이 가짜일 수 있어? 필승은 모든 소식을 전해들었고 큰 충격을 받은 공진택을 대신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짜 공대에 찾아가서 진짜 공대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감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명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고필승이 한 말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진심이었고 필승의 진심을 느낀 공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번 자기에게 회사 카드까지 주면서 한편인 척 행동했던 공진과 홍혜교는 자신을 제일 먼저 손절한 것과는 달리 필승은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하며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진짜 공대숙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계속 찾아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공대근은 왜 공진이 회사를 공진이 아니라고 필승이 외딴 숲속 호숫가에 있었다고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필승은 미국 경찰과 연계하여 진짜 공대숙의 시신을 찾아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신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 공대수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공대근은 지금이라도 공진단이 아니라 고필승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친한 척하다가 뒤늦게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홍혜교는 공진단을 혼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공대근은 회사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자신에게 넘겨준 사람이 공진이라고 밝히고 홍혜교가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을 모두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진단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공진단은 그동안 모든 잘못이 들통나서 회사 후계자는커녕 적어도 5년 이상은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죠. 유치장에 갇힌 공진단을 보고 엉엉 울며 절망한 홍혜교는 자신의 모든 짐이 집 밖 대문에 놓인 걸 보고 자신이 쫓겨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도 한 푼 없고 갈 데도 없는 홍혜교는 절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뒤늦게 배를 눌렀지만 공진택의 냉정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동안 벌인 나쁜 짓들 다 벌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니,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어떻게 저와 제 가족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도 저와 제 눈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공진은 치를 떨면서 말했어요. 공진의 단호한 결심을 들은 홍혜교는 쓸쓸하게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홍혜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홍혜교의 최후가 비참해질지는 몰랐네요.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